네, 지난 1991년 최초로 입주를 시작했던 수도권 1기 신도시 33년 만에 본격적인 재건축에 돌입합니다. 재건축 선도지구 36,000 가구가 발표가 됐는데요. 앞으로의 이제 계획들 또 어떻게 흘러갈지 집값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있고요. 평촌 있고요. 또 3번 중동 우리가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개 지역이고요. 이번에 선도지구가 공개가 됐고 규모는 36,000 가구 정도다. 빠르면 2027년에 착공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선도지구가 뭔가 되게 궁금해요. 개념 정리해 주시고 이번에 밝혀졌던 선도지구 5곳 또 한번 구체적으로 어딘지 좀 찝어주세요. 네. 이번에 아마 선도지구 공개를 통해서 제1기 신도시의 재건축의 본격적인 서막이 이제 개최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선도지구라는 것은 재건축 자체를 제일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된 단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부와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거든요. 경기도, 그다음에 이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이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저는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33년이나 경과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된 그런 도시를 재건축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1기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도 주목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급이 향후에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수도권에 공급 부족한 이런 부분에 신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그리고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도지구로 이제 치열한 경쟁 끝에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을 보게 되면요,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샛별마을을 비롯해서 지금 총 1만 948가구가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아서 좀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좀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백송마을을 비롯해서 후곡마을까지 해가지고 약 8,912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촌 같은 경우에는 꿈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등을 비롯해서 약 5,460가구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에는 삼익동화, 선경, 건영 등 비롯해서 총 5,957가구,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자이백합, 삼성장미, 3본 주공 등을 합쳐서 총 4,920가구가 이제 선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참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분당과 일산 등에서 선도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립 2개 지역이 별도의 정비 물량으로 선정해서 선도지구에 준하는 지역으로 지원하고 관리한다는 건데 아마도 다양한 형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국토부의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 자체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것들은요, 저 현재 그 1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곳들이 특별 정비 예정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선정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 정비구역으로 본격적으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면서 사업은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쪽에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유리한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선도지구도 되고 특별정비구역 되고 이렇게 지정되면 좀 뭐 정부도 많이 도와주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특별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동안의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의 성격을 갖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사업을 가속화시켜서 절차를 간략하게 함으로써 사업 기간 자체를 갖다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업비 자체 이 부분에 있어서 조달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좀 뒤에 나오겠지만 예. 이제 펀드를 조성한다는 데 해서 사업비 조달도 조달 좋고. 부분들을 예. 용이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많은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쪽에 사업 자체를 갖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쪽에 많은 혜택들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선도지구 지정에 있어서 참 가열차게 경쟁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요번에 이제 선도지구가 되지 못한 쪽의 주민들은 실망감이 컸던 것 같아요. 네네. 당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왜 선도지구가 됐고 왜 안 됐고 그 기준이 좀 있습니까? 네, 이번에 정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선정 같은 항목들을 기준을 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토부는 말썽이 날 수 있는 정성평가는 배제하고 네. 역량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도지구를 예. 지정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오네요. 예, 그리고 네. 이제 지역별로 당락을 가는 요인들은 각 항목별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인기가 많고 이제 관심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 동의율이 비중이 제일 높은데 대부분의 주민 동의율에 만점을 넘긴 지역이 10곳이 이상이나 나타나는 정으로 이런 주민 동의율만 가지고는 힘들다 보니까 그 밖에 공공기여라든지 구역 정형화 그다음에 장수면 주택을 선정하겠다 뭐 이런 쪽 등의 어떤 다른 가점 요인들을 통해서 이번에 경쟁에서 그 여러 가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선정된 것이 아닌가 이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산봉과 중동 같은 경우에도요 배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주민 동의율 항목에서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 보니까 참여 세대 수와 주차 대수 이런 쪽의 항목을 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경쟁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평촌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율 자체가 선도지구 선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각 지역마다 항목에 있어서 조금 다른 네. 측면을 보인다는 것은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주요된 관심사와 그다음에 그만큼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높은 열의를 갖다 충분히 반영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게 발표되면 집값이 그 다음 날 뭐 오른다가 아니라 호가 높였다, 네. 부동산에 막 전화가 불통이 났다 그래야 되는데 네네. 지금 대출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일까요? 아직의 집값 흐름은 뭐 이번 발표 후에 크게 움직임은 없는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제 워낙 전문가시니까 이 영향을 좀 미칠까요, 향후? 네, 선도지구 지정?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자,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에서 이제 이미 선도지구의 항목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발표되기 전에 해당되는 지역의 또 유망 지역들은 가격 부분에서 상당히 오름세를 보였던 선반영.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선반영되었다는 측면의 평가도 있게 되고요. 또 이제 이렇게 되면로써 이제 본격화되는 데 있어서 이런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 부분에 대한 모멘트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통해서 지금 일단 발표된 지 얼마 경과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어떤 매물로 나왔던 것들을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한다든지 네. 또는 호가 자체를 조금 높여서 더 추가적으로 높여서 내놓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지고요. 또 이러한 항목의 경쟁 부분도 사실은 지역마다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호가 자체의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갈 가능성들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예를 들어 일산이라는 이런 쪽에 있어서는 해당 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어서는 좀 호가가 좀 오르고 있고 그런 매물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또 기타 주변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조금 관심도에서 멀어지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뭐 특히 또 해당되는 선도지구 중에서 역세권 가까운 곳들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더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도지구로 지정된 사업 자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향후에 남아있는 많은 과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용이하게 또 수월하게 진행되느냐 해결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의 흐름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오히려 더 어떤 실망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분당과 일산에 연립의 2개 구역도 또 별도의 정비 물량으로 지정됐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해 드리고 네. 자, 앞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다각도의 뭐 혜택과 지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국토부도 이제 전반적인 이제 지원을 이제 당국도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죠. 학교 문제라든가 이 정도. 네. 그러니까
좀 사업성 외에는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특별 구역으로 이제 지정됨에 따라 선도지구로 이제 지정되면서 네, 선도지구.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특별 정비 이제 계획들이 수립이 될 건데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전 진단. 그동안에는 다른 타 재건축의 단지들은 서울이나 수도권 경우에서 안전 진단 절차를 통과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지금 이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사업비 자체가 최근에 공사비 상승 등으로 해서 재건축 사업의 추진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산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갖다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각 재건축 단지마다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예.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담금 산출의 그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갖다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조합원들이 구성이 돼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전자 동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절차상에 있어서 신속성과 어떤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 초기 자금 확보를 해서 미래도시 펀드를 적극적으로 조성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죠. 그쪽에서 보증을 강하게 해줌으로써 사업비 조달과 관련해서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토부는 주민 의견 수렴과 그다음 갈등 조정을 위한 협력체 구성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반적인 정비 사업의 속도를 올리겠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으로 나가기 위해서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할 뿐만 아니라 선도지구 대상 주민들을 상대로 상당히 설명회를 좀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일기 신도시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 부분에 보다 좀 구체적인 윤곽이 조만간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표님 그런데요. 이제 이 발표 나고서 한켠에서 또 뭐 반응 중에 가장 뜨겁고 또 집중됐던 게 네. 역시 분담금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워낙 요즘에는 재건축 관련하면 분담금이 얼마야? 네. 어디는 뭐 3억이라더라, 5억이라더라. 또 공사비가 지금 워낙 많이 그렇죠. 올랐잖아요. 네. 우리 공사하시는 인부분들도 이제 노동 시간을 이제 아주 타이트하게 우리가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사비는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인 공사비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잖아요. 네. 분담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이번 일기 신도시 재건축 네. 성공하려면 분담금이 좌우될 것이다. 향후 추진 속도도 분담금이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 액수가 나올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파악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분담금 부분은 지금 이제 정부의 지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도시펀드 등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궁극적으로 부담해야 될 분담금의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이냐는 것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많은 이번에 특별 이제 그 지구로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인해서 이제 용적률 부분에 있는 쪽에 있어서도 기존 재건축보다는 굉장히 좀 굉장히 높은 비율의 어떤 그것을 다 얻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사업성을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주민들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성과 관련해 가지고 분담금 부분에 대한 갈등은 서울 도심의 재건축 현장에서도 많이 드러났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요. 일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은 이번에 어떤 경쟁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해당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많은 어떤 분들이 주민들이 또 소유자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에서 만일에 분담금 자체가 추가적으로 크게 증가한다면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은퇴자이거나 또 노령자인 경우에서는 현금 부분에 대한 추가 부담을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많이 있을 것으로 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들조차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이번에 일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정부가 야심차게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또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충분히 집중시킨 가운데 미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금 정부가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건축비 상승이 좀 이제까지 너무 많이 올라서 최근에 3년 동안에 한 40~50% 올랐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50%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올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최근에 와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실질적인 좀 객관적이고 투명한 어떤 그런 산정 방식 부분들을 통해서 한국 부동산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라는 사업의 본질의 특성이 있는 한 아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어떤 부담금도 또 나중에 또 하나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 등을 통해서 모처럼 지금 많은 분들의 어떤 관심 위에서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이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가 또 생각보다 2027년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2030년에 입주를 하겠다는 야심찬, 근데 사실 쉽지 않은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제도적인 지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정부의 고민들이 앞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국토교통부는 그 분담금을 산출할 때 최대한 개입해서 공정하게 그렇죠. 뽑게 하겠다. 그다음에 전자동의 방식을 좀 도입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정확히 피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최대한 지원은 하고는 있는데 우리 대표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게 공사비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은 이 모든 게 분담금에 있어서는 참 좀 아쉬운 부분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최근 분담금 관련해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될까라는 지금 이제 최근에 추정된, 사실은 관리 처분이 되어야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될까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마 전용 면적으로 해서 89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3억 5천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현재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만일에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는 추가적으로 굉장히 급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때문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서울 서초구의 신반포 18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면적보다 더 줄여서 재건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분담금입니다. 그게 총 분담금이 아니라 추가 분담금이 12억 원에 해당되는 경우에서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되는 3억 5천만 원 내외의 금액이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의 초기 단계부터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것들이 불확실성에서 여전히 머물지 않고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와 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두 가지 부분 하나 더 체크해 주시죠. 정부는 이제 12조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이제 조성을 해서 그 외에 사업비적으로 이렇게 막히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속도전을 내주겠다라는 또 그런 혜택들, 지원책들 마련해 줬고 이주 대책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래도시 펀드의 지원 방식, 또 이주 대책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또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미래도시 펀드를 통해서 사업비 조달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을 갖다가 강화한다는 것이고 그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충분히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사실은 허글 등을 통해서 부분을 보정을 또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부의 노력 부분을 통해서 좀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담금 못지않게 이주 대책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사실은 현재까지 정부의 명확한 어떤 입장이 나온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주를 해야 착공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업 자체가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뭐 우리가 철거를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으면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 이주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주민 소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주 부분을 아주 동떨어진 데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곳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녀의 교육 문제라든지 또 거주나 직장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근처에 있는 어떤 거주할 만한 곳을 갖다가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또 자칫하면은 전세 시장의 전세값이 또 굉장히 상승한다든지 이러한 불안 요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마 사업의 여러 가지 원활한 진척 여부를 좌우하는
굉장히 주요한 두 가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 문제와 그다음에 이주 대책 문제가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 사업 자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도지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표를 만들어놨는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죠. 이제 특별법으로 입주가 그렇죠. 되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업자 선정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흐름대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안전 진단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이 되게 되지만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특별 정비 계획이 이제 아마 내년 말에 충분히 수립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조합에 있어서 조합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 이제 사업 시행자 선정을 한다든지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서 관리 처분이나 이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지금 현재 소유자들,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의 동의율을 갖다가 참여하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 자체 중간 과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느냐 여부가 사업의 기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성패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번에 선도지국이 지정됐다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 부분이 비로소 사업 자체의 첫발이라는 점을 우리가 소유자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행사, 시공사하고 사업 계획한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분담금의 윤곽은 한번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단계를 넘어서서 관리 처분 단계에서 관리 처분 단계쯤에서 그쪽에서 아마 분담금 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 분담금 규모가 예상보다 커진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속도가 사업 전체의 추진력,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부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좀 잘 해결되고 더 많은 주택 공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